있겠지만 아마 어두운 데서라서 얼굴은 잘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담당하는 건 주로 영상 진단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간 전이에 있는 병변에 대해서 간암이나 간전에 대해서 국소 치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스트의 간전에 대한 치료를 저희가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최소 침수적 치료 방법이랍니다. 주로 RFA라는 방법이 제일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스트 같은 경우는 전이를 하는 경우에 간이나 림프절, 복막강이나 복벽 같은데 많이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전이암에 대한 치료는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드린 외과적 수술이라든가 항암 치료가 우선이겠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소 침습적 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열지 않고서 바늘을 꽂거나 관을 꼽는 동안에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혈관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혹은 병변에다가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병변 자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TAC라는 간동맥 화학적 색종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트랜스카스터 아테리얼 케모엠볼라이제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카테터라는 거를 가느다란 관을 허벅지 혈관을 꽂아서 거기서 대동맥과 간동맥을 거쳐서 간에다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항암제라든가 거기다 종양으로 가는 혈관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주입을 해서 간 전이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술하는 방법인데 이런 기계를 보면서 대동맥을 통해서 간동맥에다 이런 관을 집어넣어서 병변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카테터를 통해서 일종의 요드가 성분이 된 오일 조인제인 리피오드리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리피오드리라는 물질과 항암제를 혼합해서 간동맥에 주입합니다. 혹은 그 간동맥으로 가는 혈관을 아예 막아버려서 종양을 말려 죽일 수 있도록 젤폼이라는 한 1, 2mm 정도의 그런 입자가 있습니다. 그거로 종양으로 가는 동맥을 차단하면은 한 1, 2주일 정도 잠정적으로 차단이 돼서 종양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 및 종양으로 가는 영양 혈류 차단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게 정상 간동맥이 되겠는데, 이런 종양이 있을 때 이런 덩어리지는 그 혈관 덩어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스트도 항암 치료하기 전에는 과혈관성 종양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CT에서 보면 이렇게 조형 진강이 잘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혈관 조형을 했을 때 시술 중 이런 혈관 덩어리를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혈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피오들 혹은 젤폼이라는 물질을 항암제랑 섞어서 주입을 하면은 이게 종양 내에 아주 리피오들이 잘 침착돼서 종양이 치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3개 이상의 다발성 병변에 거의 유일하게 사용을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단 종양이 혈관이 풍부한 상태일 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한 다음에는 그 혈관이 줄어든 그런 기스트 전이암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개개의 종양에 대해서 그 표적화된 시술은 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작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혈관에다 관을 꽂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혈종 같은 게 생길 수 있겠고요. 저희가 시술 중에는 사용되는 조영제나 그런 약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압이라든가 쇼크, 오심, 구토 등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것이 간 전체를 치료하다 보니까 간의 기능이 좀 저하가 된다거나 아니면 간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간에 농양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그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종양을 찔러서 거기다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인데요. 간세포암이라든가 간 전이암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용되는 물질은 에탄올, 우리가 먹는 술이랑 성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농도가 99%로 매우 높습니다. 그 밖에도 아세틱산이라든가 방사선 동위원소도 가끔 드물게 사용됩니다만 주로 에탄올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약칭해서 PEIT, 퍼큐텐스 에탄올 인젝션 세라피라고 하는 방법인데 우리말로는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는 바늘을 이 복벽을 통해서 간에 직접 종양에다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을 주입해서 종양을 탈수시키고 단백질 변성해서 응고괴사를 일으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PIT에 사용되는 그런 가는 바늘이 되겠습니다. 되게 가늘죠. 옆에 이제 구멍이 있어갖고 이 바늘 구멍을 통해서 에탄올이 주변으로 새 나가서 종양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초음파로 이제 종양을 확인을 하고요. 거기다가 바늘을 꽂고 바늘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면은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CT로 이제 보면은 여기 한 1cm 정도 되는 까맣게 보이는 전이암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스트 전이암이었는데요. 바늘을 찔러서 치료를 하면은 그 주변까지 완전히 치료가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PIT는 다음에 말씀드린 RFA보다 시술이 상당히 간단하고 통증이 적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좀 확실히 쌉니다. 대신에 효과도 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라서 종양의 크기와 숫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1.5cm에서 종양에 대해서는 한 번 시술로 되지 않고 여러 번 약물을 주입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3cm 이상의 종양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낭성 변화를 일으킨 글리백 치료를 받은 그런 전이암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역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찌르다 보니까 간에 통증이 오거나 간에서 출혈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있겠고요. 저희가 99% 에탄올 사용하다 보면 간혹 이제 술 마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거나 좀 열이 나는 그런 환자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강내 출혈, 간 경색, 담관 손상, 기흉, 간농양, 쇼크 등의 부작용들이 이제 드물게나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소작술인데요. 이제 고주파 열치료술이라고 해서 레이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이라는 약칭에서 RFA라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그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그런 극조단파로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 냉동 체류술을 하거나 고강도 집속 초음파 수료에서 하이프라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 암센터 같은 데서는 양성전자 치료술도 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기스트 전이에서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RFA, 레이디오 프리컨시 어블레이션, 우리말로는 고주파 열 치료술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이제 간의 종양에 직접 전극을 삽입해서 종양을 태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RFA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350에서 한 500kHz의 고주파 교류 전류를 조직에다 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주파 교류 전류 때문에 조직 내에 그 분자들이 흔들려서 마찰해를 발생하고 이 열 때문에 전극 중심으로 한 그 주변으로 조직이 응고 및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류 전류를 포함시키면은 안에 있던 그 이온들이 흔들립니다. 이제 교류 전류에 따라서 그러면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그 주변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타버리는 소작이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극이 이제 회사마다 이제 다르게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런 우산형이라든가 이런 빗살 무늬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일체형의 다양한 무늬의 전극을 사용해서 저희가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초음파 유도를 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CT방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투시방이라고 해서 그냥 보통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경피적인 방법으로 해서 초음파실에서 바로 복벽을 뚫고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만은 간혹 수술장 내에서 배를 열고 하거나 아니면 복강경으로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RFA를 시술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 전압을 발생시키는 그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있고요. 이제 몸에다가 이제 전극을 꽂고 이제 여기다가 패드를 붙입니다. 다른 쪽에다가 이제 연결시키고 이제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 순환을 시키는 이런 복잡한 장치가 좀 필요로 합니다. 이제 시술하는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간에다가 바로 이런 전극을 삽입하면은 이제 여기 종양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극을 이렇게 삽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열을 내서 이제 그걸 태우게 됩니다. 다 태우고 나면은 이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뽑으면서 여기도 이제 지혈을 해주고 나와서 시술을 마치게 됩니다. 초음파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기스트 이제 전이암의 경우인데요. 그 글리베 치료하고서 약간 이렇게 그 낭성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늘을 꽂아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까맣게 보이는 그런 전이암들이 있는데 시술 후에 그 주변으로까지 충분히 포함해서 이제 지지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 최소한 이 부분에서 완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기스트 환자분의 그 전이암에 대해서는 RFA가 어떤가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저희 병원 교수님들 여러분이 이 저널 오브 바스큘라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라는 잡지에다가 2년 전에 발표한 건데요. 29명의 환자에서 한 86개의 전이암이 있었습니다. 환자당 1개 내지 8개의 전이암이 있었던 환자분인데 그중에서 69개의 전이암을 RF 치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9개 중에서 66곳을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치료율은 95.6%가 되겠고요. 부작용으로서는 좀 다량의 출혈이 있어서 수혈을 받아야 됐던 분이 한 분 계셨고 전극 경로를 따라 이제 종양이 퍼질 수 있는데 불행히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69개 전이암 중에서 국소 재발을 한 데는 딱 4곳밖에 없어서 6%만이 재발을 했고 나머지 94%에서는 간 내에 그 재발은 그 치료받은 데서는 재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간 전이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증례를 보여드리면은 44살의 남성분이 소장에 지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간전이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변에 대해서 RFA 치료를 하고 4년 후에 보면은 거의 이제 흔적도 안 남게 잘 치료가 된 상황을 볼 수 있었고 최소한 4년 후에까지 간 내에서는 그 기스트 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분인데 이제 40살의 여성분인데 역시 소장에 지스트가 있었고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전이가 10군데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리백 치료를 하면서 가장 큰 5곳에 대해서 RF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까맣게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의 전이암에 대해서 RFA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5개의 병변을 치료를 했고요. 이제 치료 후에 까맣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 8년 지났는데도 지금 이제 그 치료받은 데든 다 아무렇고 다른 데 있는 병변들도 워낙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글리백 치료 후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최소한 간에는 남아있는 전이암이 없었던 그런 치료가 잘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RFA는 이제 3cm 이하의 크기에 대해서 좀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병변이 3개 이하일 때 좀 치료하기가 좋고 아까 같이 10개 있고 그러면 좀 치료하기가 곤란합니다. 단점이 초음파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되고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시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간 중심 쪽에 있으면은 이제 부작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병변에 대해서는 이제 RFA에 의한 전이암의 치료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PI나 TAC에 비해서 한 번 시술로 확실하게 종양이 재발하지 않게 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PI보다는 좀 비용이 좀 비쌉니다만 다행히 전극이나 시술료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직접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술이 좀 아까 보시던 장비도 많이 사용되고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좀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 마취가 협조를 얻어서 그 진정 마취라고 해서 환자분을 주무시게 하는 그 마취 방법을 쓰고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술 중에는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환자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이 나빠서 좀 출혈성 경향이 높을 때는 이제 피가 나기 쉽기 때문에 시술이 어렵고요. 간에서 안에 자라는 건 괜찮은데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또 터지기 쉽기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종양은 담도라든가 혈관이 손상받기 쉽기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좀 시술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RF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시술에 좀 부작용이 어떤 경우에 있느냐를 들어보면은 이제 단순 부작용으로서는 이제 통증이라든가 발열, 전신 불쾌감, 혈압 상승 혹은 그 반대로 저혈압이 올 수도 있겠고요. 어깨 통증이나 오심구토, 이제 바늘을 꽂은 부위에 피부 화상이라든가 바늘을 들어가는 데 따라서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 기운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단순 부작용들은 대부분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제 심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의 한 2%에서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 시술에 따른 사망률은 0.09%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관 손상이라든가 농양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심한 출혈이라든가 또 시술하다가 주변 장기가 같이 열을 손상을 받아서 그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이라 옆에 간 옆에 담낭이나 위장이나 대장에 붙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터지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다른 시술 방법으로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시작하는 게 냉동 제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RFA는 열로 지지는 것이 되겠다면은 이 부분 반대로 간의 조정에 그걸 삽입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액체 헬륨 가스, 영하 200도에 가까운 건데 이런 저온 가스를 이용해서 종양의 온도를 영하 20도 이로 낮춰서 얼음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려서 그 종양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극을 삽입하면은 이제 물수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이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FA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RFA는 좀 더 큰 범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 냉동 치료법은 불행히도 그 시술하시는 크기가 좀 한정적입니다. 이제 RFA는 전반적인 보험 혜택이 다 받지만은 냉동 치료는 지금 아직 그 전극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RFA보다는 조금 이제 더 발생하는 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RFA는 그때 장점이 있는데 RFA는 아까 말씀드린 시술하기 어려운 부위가 있지만은 냉동 치료는 RFA하기 어려운 부위를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RFA는 시술하고 나서 혹은 시술 중에 통증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이 냉동 치료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원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RFA 시술하고서 통증 때문에 2, 3일 정도 더 입원하시고 있는데 대부분 냉동 치료는 시술 다음 날이면은 바로 퇴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간단히 요약해드리면은 이제 그 간 전이의 영상 유도의 최소 침습적인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배를 열지 않고 최소한도의 개입으로 이런 국소 치료를 통해서 간 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수술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그 최소 침수 치료 방법이 이용 가능하겠고요. 대신에 전이암의 크기라든가 숫자, 혈관 발달 정도에 따라서 적용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 좋은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